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에서는 개장 전 이야기 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사와 뭐 우리 증시도 살펴보는 그런 시간 될 텐데 우선 이 기사 먼저 볼게요. 여기 뭐 어제 나온 기사죠. 한중 통화 스와프 뭐 금액 늘리고 확대했다는 내용입니다. 기간 연장했다는 내용인데 이 개념부터 간단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거가 뭐냐면 바로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돈을 해외에 주면서 해외 돈을 받아올 수 있는 그런 규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외환 보유고가 떨어질 경우에 대한 그런 안전장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현재 뭐 외환 보유고가 떨어지더라도 우리나라 돈으로 외화를 들여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경제의 뭐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다만 또 반대적으로는 해당 그 통화에 대한 그런 불안정성을 우리도 떠안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우리 입장에서 당연히 우리 외환 보유가 떨어지면 요 상대국에 우리나라 돈으로 외화를 들여올 수 있는 거지만 상대국도 똑같은 부분이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 있지만 뭐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 존재한다라는 거를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거가 확대될수록 뭐 글로벌적인 우리나라 돈의 뭐 안정성은 높아질 수는 있지만 또 한편으로 글로벌적인 그런 그리고 이 계약에 돼 있는 국가에 대한 영향력이 경제에 대한 영향력도 높아질 수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용 이렇게 보시면 뭐 지금 한미 수준으로 근접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참고로 우리나라는 뭐 여기 밑에서 볼까? 밑에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 지금 체결 상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캐나다랑은 한도 뭐 만기 제한 없이 진행되고 있어서 뭐 이런 부분 있고 미국이랑은 이렇게 돼 있고 있다. 중국이랑도 그리고 뭐 참고로 뭐 주변국이죠. 뭐 가장 뭐 우리나라랑 산업적으로도 경쟁을 많이 하고 있는 일본 같은 경우는 뭐 미국, 뭐 영국, 유로화 그리고 캐나다, 스위스까지 사전 한도 만기 제한 없이 진행되고 있다. 체결된 상황이다 해서 엔화에 대한 뭐 상대적으로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면서 글로벌로 흔들릴 때 엔화에 대한 안정성이 부각되는 게 그런 부분이다라고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거 지금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아까도 이야기해드렸듯이 뭐 딴 기사를 좀 보면 요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여기서 상대국에서 우리나라 돈을 끌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동조화가 강해질 위험이 있긴 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뭐 조금 뭐랄까요 이 뭐 금액과 연장한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동조화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은 맞다라고만 정도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사를 보면 네 지금 뭐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이 지금 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난리이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미국도 지금 또 하루 사망자가 1천 명이 넘었어요. 일부 주는 접촉자 추적에 또 마비가 된 상황이라고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뭐 미 증시는 부양 측 기대감과 또 해당 기업들의 미 증시에 있는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부분이 작용하면서 뭐 일단 양봉이 나와준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조금 뭐 우려스러운 캔들 패턴이 있었는데 뭐 장중에는 어쨌든 이렇게 빠지긴 했어요. 빠지긴 했으나 어쨌든 양봉이 나와준 상황이고 다우 말고 나스닥도 보면 나스닥은 뭐 살짝 오르긴 했지만 음봉 마감 한 부분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약간 나스닥은 여기서 이렇게 뭐 움직이 나왔는데 살짝 좀 나스닥이 조금 더 불안정하지 않나. 뭐 어제 흐름 자체만 봐도 단순하게 상승률만 봐도 불안정한 흐름 아닌가라고 좀 생각되는 부분이고 다우는 조금 안정적이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약간 우리 증시에 뭐 코스피와 코스닥을 보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뭐 다른 기사를 더 보면 뭐 이런 거 나왔는데 그래서 이거는 일단 장중에 뭐 장 마감되기 전에 나온 기사예요. 그럼 뭐 대표적으로 다시 더 보면 델타항공 정도만 보면 델타항공의 주가입니다. 지금 7%대 상승이 나온 상황이고 뭐 이렇게 양호 뽑아낸 상황이다. 지금 이런 고점 라인 앞에 전고점 라인 뚫어낸 상황이고 이런 갭도 한번 건드렸다가 밀렸지만 다시
다 채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서 앞으로 뭐 코로나가 지금 굉장히 아직도 심각하지만 항공주가 조금 더 뭐 미국 증시 기준으로 했을 때 움직일 수 있는 여러 번 발생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다른 기사를 또 보면 지금 렘데시비를 정식으로 승인을 했다는 겁니다. FDA가. 그래서 뭐 국내 오늘 뭐 렘데시비르 관련주가 오전에 시가가 높이 좀 뜰 수 있는 대목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차트 흐름상 그렇게 다 썩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물론 기술적인 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뭐 시가 뜨고 뭐 빠르게 뭐 위로 크게 양봉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뭐 시가가 뭐 상당한 오늘 고점에 한 오늘 전체를 하루를 봤을 때 고점에 한 70%에서 80%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상황이고 어쨌든 좀 아침에 관련주들을 할 필요는 있다. 다만 너무 많이 시가가 뜬다면 쫓아갔다가 물릴 수 있다는 거 체크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이런 내용이 있어서 램지11 관련 주에서 일단 보유자들 분들께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기사다라고 볼 수 있고 접근자 입장에서는 시가 기준으로 굉장히 주의를 하면서 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그리고 아까 이야기해드렸듯이 뭐 부양책 진전 그리고 경제 지표도 호조라는 부분이 발생하면서 지수가 뭐 움직인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국제 유가도 뭐 반등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아래는 뭐 국내 상황인데 뭐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고 지금 미 대선 마지막 토론이 남은 상황인데 이렇게 모두 음성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바이든을 지원을 하면서 오바마가 연설을 지금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약간 트럼프는 며칠 전에 우리나라에선 크게 부각은 안 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기사는 뜨긴 했는데 법인을 통해서 중국에 계좌가 있고 그 계좌에서 세금을 꽤 냈다라는 그 부분이 있어서 좀 굉장히 좀 논란이 있고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자기의 지지 세력을 더 단단히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중국을 때리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미국에 낸 세금보다 중국에 낸 세금이 물론 법인을 통해서 낸 거지만 더 많다는 그런 기사가 있어서 굉장히 지금 뭐 불리한 상황이 발생한 거 아닌가라고도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뭐 어떻게 될지는 결국에 11월 3일 돼서 봐야겠죠. 현재는 뭐 그런 내용들이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 이제 대선 토론에서 후에 이제 여론조사 그런 것도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뭐 미증시 뭐 대선 관련해서 우리 증시도 그렇고 미증시도 계속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고 코로나 관련해서도 계속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양책이 잘만 좀 된다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만약에 이렇게 뭐 긍정적으로 가는 것처럼 하다가 꼬꾸라진다면 부양책이 타결이 안 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또 피곤해지는 힘들어지는 미증시나 우리 증시가 될 수 있다는 거 체크해 놓고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나. 너무 이게 항상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언론도 그렇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분위기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너무 이렇게 긍정적으로 막 생각하고 막 그런 기사들이 너무 쏟아지면 꼭 부정적으로 가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거는 조금 생각하면서 오히려 너무 긍정적으로 볼 때 더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점 좀 체크를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를 좀 보도록 할까요? 코스피 뭐 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어요. 굉장히 어제 외국인 기관의 매도가 강렬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특히 코스닥 매도가 더 강했죠. 그 현재 뭐 계속적으로 이야기해드리자 이런 박스권이라고 볼 수 있는 가운데서도 이런 뭐 변동성이 이 폭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심하다라는 거 계속적으로 제가 얘기해드리고 있고 현재는 뭐 저점은 일단 낮아지고 있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근데 여기 대비해서는 일단 저점은 높여놓은 상태다. 다만 지금 굉장히 방향성을 못 잡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굉장히 이게 캔들 자체 이 하나의 캔들만 봐도 방향성을 굉장히 못 잡고 있는 캔들이잖아요. 이게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인 흐름에 따라서 한 다음 주에 방향성도 조금 정해질 수 있지 않나에 대한 부분이 있고 특히 코스피의 기관 매매 동향이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단 뭐 만약에 오늘 밀려 내려온다면 여기 하단은 지켜주는 게 긍정적이나 뭐 깨면은 여기까지는 열어놓고 봐야 된다. 물론 오늘 하루에 내려올 거라고 생각도 할 수 있고 뭐 다음 주 이어서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만약에
만약에 뭐 10일 이동 평균선 정도 이렇게 요 정도 이렇게 요 정도 나와준다면 뭐 무난하게 2400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보면 코스닥은 네 별로 딱 봐도 느낌이 안 좋죠. 코스피와 많이 달라요 지금 상황이.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제 코스닥의 매도가 일단 기본적으로 코스피 덩치가 더 큰 상황인데 매도는 코스닥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기관 외국인 매도가. 그렇다면 그 시장 규모를 봤을 때 상대적으로 코스닥 매도가 굉장히 더 강했던 하루다. 결국 그래서 이런 음봉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일단 요 시가도 깨놓은 상태인데 그래서 저는 일단 요 하단 라인까지도 하방을 열어놔야 된다. 800포인트.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이거 깨질 요 시가, 요 저가 깨질 거 가능성도 좀 열어봐야 된다. 하지만 뭐 코스피 방향성에 따라 조금 뭐 다르게 움직일 수 있는 건 있다라는 것도 봐야 된다라는 입장이죠. 그래서 뭐 제가 뭐 무료방에서도 살짝 얘기했던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뭐 820 이하에서는 아주 천천히 뭐 기존에 보고 있던 종목 싸지는 거 있다면 조금씩은 매수할 만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강하게 뭐 배팅을 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정말 이 저점을 확실하게 깰 거라고 믿는 상황이라면 더 기다렸다 뭐 배팅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저점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될지 또 그 코스피의 흐름에 따라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증시에 따라서도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820 이하에서는 아주 천천히 다만 이제 기존의 보유 종목들의 경우 대응을 해주고 매매 계획대로 기존에 매수할 때 생각했던 계획대로 대응들을 쭉쭉쭉 해줘야 된다. 뭐 손절이면 손절, 분할 매수면 분할 매수. 다만 뭐 분할 매수할 때는 뭐 만약에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 기존의 계획대 분할 매수를 하면 상관이 없겠는데 그냥 샀는데 물려가지고 뭐 추가 매수를 하는 거는 좀 비추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그 내용 지금 여기 방송에서 또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고 하여튼 지금 뭐 코스닥에서는 뭐 어제 워낙 매도를 많이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뭐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한 종목들이 있긴 하겠지만 그 매수 자체도 굉장히 약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코스닥은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뭐 코스피 상황과 미 증시에 따라서도 바뀔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고 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이 특히나 코스닥은 원칙 원칙을 지키는 거를 강요받는 시장이 연출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의견도 드리도록 하겠고 하여튼 매매 계획했던 대로 좀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다. 계획이 없던 매매는 안 하는 게 좋은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으로 영상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 어제보다는 영상이 좀 짧은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갑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고 입장하시면 뭐 장중에 시장 상황 코멘트 해드리는 부분도 있고 가끔 이렇게 뭐 매매 관련 꿀팁도 드리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무엇보다 공개 추천주라고 해서 무료 공개 추천주라고 해서 제가 매수부터 매도까지 리딩 해드리는 부분은 있어요. 요것도 참고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입장하시면 채팅방 상단에 요 공지글 꼭 읽어주시고 채팅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박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